양 진영이 현격히 분리돼서 싸우고 있고 관저에서 사저로 옮겨가는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데모를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양극화되고 양분화됐습니다. 과연 진짜 따뜻한 봄날을 만드실 수 있을지 제발 공정한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도한우 기자가 서울일보 일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영상을 통해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3 조기 대선 출마와 함께 이른바 먹사시즘을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이라고 전하며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영상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경제 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공약이자 비전인 K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정을 펴겠다고 다짐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선거 캠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제작됐으며 대선 출마에 대한 이 대표의 각오와 공약 밑그림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서두에 12.3 비상계엄을 빚어진 주권 침해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일성으로 운을 뗐으며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따뜻한 봄날. 과연 이재명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따뜻한 봄날을 만드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양 진영이 지금 현격히 분리돼서 싸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옮겨가는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빨리 나가라고 마치 내쫓듯이 그렇게 데모를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양극화되고 양분화됐습니다. 과연 진짜 따뜻한 봄날을 만드실 수 있을지 제발 공정한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에 위반됐다, 공정하지 못했다 이래서 파면됐듯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께서는 꼭 그렇게 하셨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불거진 사회 갈등 원인을 경제 양극화라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 단행을 통해 국가 성장 회복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에만 경제가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유 정치 브랜드인 먹사시즘에서 한층 더 나아가 잘사시즘이란 기치 아래 실용주의 국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며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잘사니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비전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K-이니셔티브로 지정되는 이재명 대표 국가 비전으로 국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국민들의 잠재력에 기반해 신대한민국을 이뤄낸다는 것이 해당 비전의 골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 일례로 K컬처, K민주주의 등을 지목하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본질이 뭔가요?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본질은 바로 신뢰와 그 다음에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본질은 신뢰, 그 다음에 신용. 이것이 대한민국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신뢰받지 못해서 신용하지 못해서 파면됐습니다. 근데 가장 대통령 유력이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5개의 지금 재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이 이런 대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를 신용할 수 있는지, 그가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신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그것이 진짜 그런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한번 의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판이 그렇게 5가지가 있으면 이거 선거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방안은 없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네. 대법원, 우리는 3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 바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과정에서 지금 내란 수괴죄 부분만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내란 수괴인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나서 내란 수괴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해갖고 마치 내란 수괴인 것처럼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그렇게 포퓰리즘 만들어가고 여론을 그렇게 몰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아직 남아있는 재판에 대해서 네. 지금 범죄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호에 담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의미,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나라 좋습니다. 상식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국민 보편적 가치가 상식에 있고 그 국민 보편적 가치가 상식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재판을 받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국민 보편적 가치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본인 입으로 하는 이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하지 않아. 난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겠다. 내가 깔끔하게 5개의 재판 모두가 대법원까지 3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민이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 또 상식이 통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 대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이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이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이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이 훌륭한 도구와 최고의 도구는 흠결이 없고 어딘가 부러질 이 도구가, 이 곡괭이가, 이 삽이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도구가 훌륭한 도구고 최고의 도구입니다.
단단하고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금 날카롭다고 그 자루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도구는 훌륭한 도구가 아니고 최고의 도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훌륭한 도구로 생각할지 아니면 최고의 도구로 생각할지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에 관한 내용을 11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후속 설명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뭐 할 때 당대표 내려놓을 때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때 비전 한 번에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저께 뭐 했습니까? 당대표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영상으로 그것도 국민 앞에 쓰지도 않고 기자들 앞에 쓰지 않고 국민 앞에 쓰지 않고 영상으로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발표는 언제 한다고요? 오늘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그러게요. 예, 이거 진짜 뭔가 꼼수가 이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꼼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이 대선 출마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예. 네. 한편 이 전 대표는 야권 1강 주자로 여론조사상 여야 통틀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12개 혐의점에서 5개 재판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이 전 대표의 대선 장애물이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권에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사당안을 집중 타격하며 반명 전선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대선은 이 전 대표의 반명 연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흘러갈 것이란 분석이 주요하다고 전했다고 더하는 기자가 서울일보 일면에 전해왔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당이 완전히 사당화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사당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란 말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고 그거를 폄하하는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민주당이 당대표 하나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흔들어버리는 마치 예전에 총재 시대 때 그러듯이 그렇게 가면 그게 민주당입니까? 독재 정당이죠. 제가 민주당을 너무 폄하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형태가 너무 어찌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아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중도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된 건 잘됐다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명계가 아무리 설쳐봤자 내가 보기에 5% 10%도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재명 독주입니다. 이재명 독주예요. 반면에 국민의힘 보십시오. 뭐 국민의힘이 뭐 난립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당원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고 그 정책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지지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의힘을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권 교체를 잘 이룰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도구로 써달라.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 말씀은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12개의 혐의점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훌륭한 도구가 그리고 최고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12개의 흠집이 있고 5군데는 지금 전문가가 판단해 봐야 될 그런 도구가 있다 그러면 그 도구가 어떻게 훌륭한 도구고 어떻게 최고의 도구가 되겠나는 생각
우리 모두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제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식적인 나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보편적 가치가 상식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다고 하면 제 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